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N년차 정신건강간호사 배꼽사입니다. 오늘은 꼽당하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정신과 의학용어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시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며 이해하시면 병동 생활에 태움을 덜 당하도록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정신과에서 시행하는 심리검사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심리검사는 왜 하는 것일까요? 개인의 행동이나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 근무할 때 초진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면 각 교수님들마다의 특징이 다르시겠지만 내원 후 교수님 진료를 보고 연령 및 형 상황에 따라 종합심리평가 또는 신경심리평가, 다면적 인성평가, 발달평가 등의 심리검사를 진행하십니다. 심리검사 결과는 최소 일주일 정도 판독 기간이 걸리고요. 다음 외래 내원 시 심리검사 결과를 교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외래 팔로업을 하며 인지행동 치료를 받을지, 투약을 할지 또는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심리검사 결과 내용은 직접 의무기록실에서 발급 받아가실 수 있어요. 여기서 지속적인 외로 팔로우 같은 경우는 스펠링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노모 팔로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아도 된다의 경우고요. 저는 정신건강 간호사이기 때문에 심리검사는 임상심리사 선생님의 전문 분야이시고 제가 정신건강 간호사 수련을 하며 배웠던 선 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심리검사를 하면 임상적 진단을 명료화할 수 있고요. 증상과 문제의 심각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명료화할 수 있고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지적 능력을 측정을 할 수 있고요. 적절한 치료 유형을 제시할 수 있고 개인의 정신역동적 진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의 유형에는 투사검사와 객관적 검사가 있는데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투사검사, 객관적 검사. 투사검사의 경우는 모호하고 불분명하고 실시 방법이나 요구되는 반응이 비구조화되어 있어요. 개인의 독특성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장점은 방어의 어려움, 반응의 풍부함, 무의식적 내용을 반응한다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의 경우에 신뢰도의 부족, 검사 타당도 검증이 빈약되어 있다는 거 있고 상황적 요인의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 검사의 경우는 검사 문항, 실시 반응, 반응의 채점 방식, 해석 기준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구조화된 검사이고 또한 문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점은 검사 실시의 간편성,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다는 거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는 사회의 바람직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심리평가에는 성인 같은 경우는 MMPI, MDI 이렇게 있고요. HTP도 있고 아동 청소년 경우에는 TAT, HTP, MMPI, A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에 신경심리평가에서 노이인지평가, 세라드와 SNSB가 있는데 SNSB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CAT, CAT, 주의력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시각, 청각, 억제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단순 선택 주의력 검사. 시각에서는 검사를 시작하면 화면 중간에 동그라미, 별, 마름모, 도형이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화면에 동그라미 모양이 나타나는 경우 스페이스바를 최대한 빨리 누르고 다른 모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안 됩니다. 반응을 볼 수 있겠죠? 단순 선택 주의력 검사. 청각의 경우에는 종소리를 들리는 경우 스페이스바를 최대한 빨리 누르시고 다른 소리가 들리는 경우에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안 됩니다. 다음은 객관적 성격 검사 중에 MMPI,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환자들의 정신병리를 더 신뢰할 만하고 효율적으로 진단을 평가할 목적으로 개발된 자기보고형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총 56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완전히 동일한 문항이 중복되어 있어 피검자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혹시 아까 주의 깊게 표를 보신 분들 중에서는 MMPI가 A도 있고 E도 있었는데 이게 뭐지? 싶으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심리검사에 대해서 병동에서 근무를 했을 때보다는 외래에서 근무를 하며 임상심리사 선생님께 얘기를 들어 알게 된 부분이 많아요. MMPI-2 A를 검사할 때에는 피검사의 검사 조건은 초등학교 6학년 이상의 독해력, 그리고 신체적, 정서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가 시력이 저하됐을 수도 있고요. 저하, 중독, 금단 상태, 기절성, 혼미. 오늘 글씨가 잘 안 써져요. 환각, 정신운동 진체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검사의 종류는 MMPI A의 경우는 13에서 18세 청소년, 그리고 MMP2 같은 경우는 19세 이상 성인들에게 제공을 되고 있다는 거 있습니다. 다면적 인성평가 중 문장 완성 검사, SCT 같은 경우는 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하다, 내 생각에 가끔 아버지는, 나의 장래는, 내 생각에 참다운 친구는, 내가 어렸을 때는 등의 문항들이 있고요. 문장 완성 검사는 제가 보호병동에서 근무할 때 입원해 있던 환자분들이 심리 검사를 하다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문장 완성 검사는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실시될 수 있으며 검사지에 예문을 두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답에는 정답, 오답이 없고 생각나는 대로 써야 됩니다. 이것은 글씨 쓰기, 글짓기 시험이 아니므로 글씨나 문장의 좋고 나쁨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주어진 어구를 보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을 쓰시면 되시고요. 주어진
어구를 보고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번호에 동그라미를 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신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돌아가서 완성을 하시면 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HTTP 검사를 재미있어 합니다. 1948년에 창시되었다고 하고요. 피험자의 성격의 감수성, 성숙성, 유연성, 효율성 및 통합도와 성격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검사입니다. HTTP 같은 경우는 여기서 H는 하우스, T, 트리, P, person. 인데 HTTP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나, 즉 연령이 낮은 어린아이에게도 친숙하고 다른 가젤보다도 훨씬 솔직하고 자유롭게 언어 표현을 시킬 수 있는 자극으로서 도움이 됩니다. 지시를 이해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대개 5세 이상 된 아동부터 다 가능하고요.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시간도 제한 없으시고 대신 순서는 이렇게 집, 나무, 사람 순으로 그리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그림을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요. 보실 그림들은 제가 보호병동에서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환자분들이 그렸던 그림을 사생활 보호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제가 다시 그려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내 불안화, 가족 내에서의 정서적 긴장감, 혹은 애정이나 따뜻함에 대한 과도한 욕구나 관심, 그 기저에 좌절감이나 결핍감을 나타낸다는 게 구름이라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이 그림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벽돌, 돌, 통나무, 결무늬 등 벽에 그린 그림 같은 경우는 사소한 것에 과도한 집착, 자기 통제감을 유지하려는 강박적인 태도, 자폐 아동에서 상동증적 보속성, 기계적인 자극 처리 경향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경우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집의 경우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감,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멀리 떨어져 있는 집. 지금 현재와 꽤 멀리 떨어져 있죠. 멀리 떨어져 있는 집의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집과 떨어져 있고 싶은 소망, 그리고 무력감을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은 어떤 느낌이 나시나요? 이렇게 부수적인 사물을 그려 넣은 경우, 예를 들어서 태양의 경우는 부모와 같은 자기 대상, 존재를 갈망, 애정 욕구, 잔디,
잔디나 나무의 경우는 과도하면 자기를 돌보거나 지배하는 강력한 부모와 같은 자기 대상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느낌이 나세요? 잎이나 열매, 이렇게 지금 열매가 있는데, 과일은 상징적으로 사랑이나 관심을 받거나 또는 주고 싶은 욕구 혹은 인정 욕구를 표현한다고 하고요. 인정 욕구. 근데 여기서 지금 주목할 점이 뭔가가 떨어지죠. 열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타인과 상호작용에서 좌절, 정서적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나무를 보셨을 때는 느낌이 어떠세요? 뭔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휑하죠. 진짜 딱 나무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키홀 트리라고 하는데, 저항적이고 부정적인 태도, 특히나 방어적인 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방어적 태도.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의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옹이 구멍 안에 동물도 그려져 있고, 특히 아이가 울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옹이 구멍 안에 동물을 그려 넣은 경우 안전한 장소, 일시적 퇴행함으로써 손상된 자아를 보상받고자 한다고 합니다. 지금 동물과 동일시한다고 합니다. 동물과 동일시. 아이들마다 여기 동물의 그러니까 표정을 그린 아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표정에 유의를 하면은 저희가 더 이 지금 상대의 감정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펄슨에 대한 그림이에요. 느낌이 어떠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눈이 되게 크죠. 눈과 귀를 강조한다는 것은 정보를 지나치게 받아들이려는 예민성, 그리고 타인의 의도에 대한 의심을 표현한다고 하고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셨을 때는 느낌이 어떠세요? 이 그림에서는 유난히 치아가 되게 돋보인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치아의 경우는 정서적인 욕구 충족, 애정 욕구 충족에 있어서 심한 좌절감을 느꼈다는 거 있고, 그리고 뾰족한 이는 상당한 공격성과 내면의 불안함을 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그림은 눈을 한쪽을 그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머리로 눈을 가렸죠. 이런 경우는 사회적으로 불안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는 데 위축.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뭐 보고 싶지 않아. 타인의 감정이 어떤지 난 알고 싶지 않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생활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환자분들께서 그렸던 그림을 배꼽 사이가 재구성을 해보았고요. 지금까지 아주 간략하게 심리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비하고 궁금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꼽 사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정신과 간호사 초보 탈출을 위해 또 만나요. 안녕.